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이 대한항공 합병에 따른 최대 상승 종목인 아시아나 IDT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어떠한 이유로 최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영상 속에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의 일본 승인에 따른 이 최대 수혜가 아시아나 IDT인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 유럽 합병 승인 현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주가가 좀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도, 주가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의 기업 결합에 대한 이 승인을 일본 경쟁 당국으로부터 받으면서 이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14개국 중에 이렇게 미국, 그리고 유럽만 남았는데요. 이 어떤 내용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 지난 31일에 대한항공이 이 경쟁 당국인 일본 공정치인위원회 이 JFTC한테 양사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현재 대한항공이 기업 결합 심사를 끝마친 국가는 12개 국가이고 이 두 나라만 남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대한항공은요, 지난 2021년 1월에 일본 경쟁당국에 좀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해 8월에 신고서 초안을 좀 전하는 등 좀 긴 시간 동안 이런 시정 조치를 사전 협의하고 시행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때 일본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리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에 한일 일부 노선에서 시장 점유율 증가에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서 시정 조치를 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5개의 노선은 이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결합 대상 항공사들의 운항에 중복되었던 한일 여객 노선 12개 중에 4개 노선, 서울,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후쿠오카, 그리고 부산 3개 노선, 부산,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에 국적 접용 항공사를 비롯해서 진입 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에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 경쟁 당국은 이 한일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좀 표했지만, 아시아나 화물기 사업 부분의 매각 결정으로 이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 공급 사용 계약 체결 BSA 외에는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거기에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IDT도 좀 큰 수혜를 받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BSA는요, 항공사 화물칸의 일정 부분을 타 항공사에게 제공을 해서 화물을 좀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고요. 이 일본 항공사들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화물 공급이 필요할 때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일부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큰 피해 없이 일본과의 합병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남은 두 나라겠죠. 바로 미국과 EU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EU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과 EU,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시아나항공 IDT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해서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거기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한 이슈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테마주랑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EU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감 기한이 오는 2월 14일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달 공식 발표는 이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 중인 한국과 미주 노선 간의 독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힘든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U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이 좀 확정돼 있는, 승인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 IDT도 좀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까다롭냐 하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 승인이 좀 관건이다. 그래서 미국 승인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 좀 내용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법무부 이 DOJ의 승인은 좀 속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DOJ가 이 한국과 미주 노선의 화물 여객 사업에 대한 독점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 화물 독점 자체는 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매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LA 등 5개 노선을 독점 우려를 해소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슬롯 반납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 현지 언론에서 DOJ가 두 회사의 합병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보도까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한항공이 좀 에어프레이미아 같은 항공사들을 조금 추진했는데 에어프레이미아 같은 경우에 좀 이 미국 법무가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다.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노선 자체가 너무 크고 대한항공과 이게 관계사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항공가 좀 비싸게 노선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이런 점유율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한항공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으니 여기에 대해서 차트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화물, 이런 사업 인수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아시아나 항공 ID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큰 폭으로 거래량이 붙어줬고요.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대한 매도세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은 적고 살려는 사람들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본 승인에 따라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미국에 대한 승인 그리고 2월 중순에 오는 유럽의 승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현재의 주가의 측면을 보시면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큰 폭으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14.25%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종이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주가의 하락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유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좀 안전한 수납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아시아나 IDT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트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